농촌환력과 소관 행정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수 농촌환력과장님께서는 농촌환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환력과장 김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환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0조, 38조 비농 기천 활성화 노력입니다. 전문 3단 인력 2명과 12명의 멘토단을 운영하여 예비 비농 기천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비농인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 제공을 통하여 비농 기천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1조 적극적인 마을기업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마을기업 4개소에 9,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정여행 풍덩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더욱 내실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올해에는 총 26개소에서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3개소의 마을축제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 자원을 연계한 치유와 힐링 마을축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안군 마을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3조, 19조, 27조 도시가스 공급 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 경찰서 주변을 시작으로 올해는 원반월, 원단양, 새마을 회관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5,016세대 중 50%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타리에서 마이산 관광단지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요청은 2021년 3월에 사업 구간에 반영하여 같은 해 12월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조 기업 유치 방안 및 농공단지 환경 정비 검토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폐수 위탁 처리비 지원, 가로등 교체 등을 지원하여 기업 활성화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조, 25조 할머니 장터 운영 관련입니다. 2019년 청년몰 조성 완료 후 1층 자녀공간을 활용하여 할머니 장터를 중앙광장으로 조성하여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앞으로 상인회와 할머니 장터 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1개소가 미착공 상태이나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 절차가 마친 상태로 부지 정리 및 건축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중소기업 노후 장비 기계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총 6개소에 3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조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333명의 비농 기촌인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비농인 집 등 임시 거주시설에 대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조, 36조, 37조 진안시장 주차장 및 폐업 지원 제도 관련입니다. 진안 공원시장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장날에는 고추시장 부지 및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폐업 시 이사 비용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을엔 사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단체별 사업 공유 및 공유사업 추진 장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운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사업 발굴 및 지원 제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조 취업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자 1인 9만원씩 연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690여 세대가 신청을 완료하여 12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조
58쪽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3대 과제, 부대 전략 22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47쪽 산업단지 폐수 및 폐업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폐수 위탁 처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의 폐수 처리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상하수도과 협의하여 공공하수 처리 시설 증설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복합 문화센터 건립, 노후 산단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청년 주거비 지원 및 청년 창업기업 육성 관련입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근로기준 및 주거요건 등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올해 21명에게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기업 제품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청년 아카데미 운영 시 창업, 기업, 인증 절차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책자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업체 및 제품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10월 진안군 일자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6쪽, 49쪽 청년 정책 관련입니다. 토착 청년에게는 청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유도하여 관내 유체를 최소화하고 귀농 청년에게는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을 통해 주거 편의를 제공하여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48쪽 농촌시설물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배군면을 비롯한 8개 지역에 소득시설과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50쪽, 53쪽 진안군 다운 청년 지원 정책 요구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간 소통 확대를 위한 청년 협의체 활성화 지원과 무주택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등 진안군 청년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안군 청년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진안군 다운 청년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6쪽까지 제8대 의회 현재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54쪽, 55쪽 성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스포츠 공감센터에 슬로프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고 수로관과 차수 옹벽 설치를 완료하여 건물 주변 배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진안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사통팔달 건물의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적선을 경계로 경계석을 설치하여 외부 우수 유입을 방지하였고 내부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우수의 유출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을 5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마을산지구 전원마을 부지에 내공을 더 주성할 계획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조성비는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6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마을산 전원마을을 분양하기로 했는데 네. 마을산지구 전원마을이 분양이 다 안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두 있습니다. 동이 그 2개 블럭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 임시 주거 시설로 해가지고 읍면에 적합한 장소를 마련하려고 여러모로 공유지를 검토한 결과 그 타당한 자리가 지금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마산 지구 2개 지구가 2개 필지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2동씩 해서 일단 임시 거주 시설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거기다 4동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전원마을 부지에 네네. 당초 목적대로 귀농주민들이 직접 분양받아서 애착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과 또 귀농인의 집을 우리 군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거기에 같이 공간이 있으면 또 이질감도 생기기 마련이고 그쪽 부지 선정에 좀 신중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그 청년위도 꿀벌집 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되어 있고 네. 향후 또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꿀벌집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청년 미래지원센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 페어하우스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그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청년과 관련돼 있어 미래지원센터와 쉐어하우스를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내후년에 저희 바로 인계해서 시설을 청년 시설로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과 사업이긴 하지만 민원봉사과에도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죠. 네네. 네. 청년 마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3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 위드 꿀벌집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실로 운영이 되거든요. 남자 4실, 여자 4실로 돼 있는데 이 용도가 사실은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기능도 하지만 현재 그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귀농과 관련돼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2박 3일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뭐 길게는 6개월짜리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숙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대부분 저기 홍산 빌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마이산 밑에 있는 에코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생기게 되면 그 교육 기간 내에 거기에 주거를 하면서 교육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치유숲에서 그 있는 거주 시설과 비슷한 용도로 이용을 할 예정인데 다만 거기 안에는 저희가 가급적 청년들을 외부에서 유입시켜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시설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소규모 임시거주 시설 그 귀농인도 네네. 연차적으로 그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앞에서 체제형 관광농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거기가 자주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는 원래는 1년, 2년으로 돼 있거든요. 2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귀농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가 당장 단기간이라도 한 1년, 2년이라도 살만한 곳이 없다. 지역을 좀 돌아보고 여기에 적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빈집도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마땅히 지금 없거든요. 현재 지금 귀농이 집이 5동으로 돼 있긴 한데 내년이면 기간이 차서 3동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보통 예전에는 5년, 지금 강화돼서 7년까지 임대가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귀농이 집 2동밖에 남지 않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나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3동이 되겠지만 실제 임시 거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년 4동을 일단 시설을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도공모 사업에 그 단지로 조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도공모 사업으로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 공모 사업으로 한 10세대 10호 이상이 되는 그런 집단적으로 된 단지 규모의 지금 청년 마을이든 어떤 귀농 귀촌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술센터의 가족 거기도 네네.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내지 2년 이렇게 거주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살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좀 자꾸 그러는데 새로운 것만 자꾸 짓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임시 거주시설은 귀농인 회집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그 임시시설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어떤 운영에 네. 그 좀 필요성을 가져서 그 자주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13쪽에 도시가스가 나오는데 네. 지금 그 추가로 새마을 단양리에서 왜 이쪽으로 공급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예, 근데 지난해 걸 위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했던 데들 중에 그 빠진 구역이 좀 있었잖아요. 구역이라기보다는 집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부분 아직 공급 안 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로 4차로 해서 도시가스 공사, 군산 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어서 4차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간을 정해서 주 배관 공사까지 완료한 사업이 4차였거든요. 근데 그 주 배관 사업 더 확장하는 부분은 올해 공사로 마무리를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빠진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구간 안에서 미처 도시가스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업 신청에 대한 부분까지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어차피 그 공급받기 그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은 올 겨울 되기 전에 이렇게 완료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올해 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예. 내년 그 추가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과 김원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농촌 중심주의 활성화 사업 11건 중에서 네. 일부는 완료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완료하기로 한 지한 주천, 용담, 한천 농촌 중심주의 사업은 완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지금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지난 읍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그 주변으로 보강해야 할 사업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년 6월까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지금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직 완공은 아니고 네, 추천도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올 연말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내부 시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보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더 들어간 부분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완료해가지고 네. 운영 중인 그런 이제 지구도 있잖아요. 네, 다른 있습니다. 지구인데 그런 데는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운영 프로그램이 네.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현재 정천과 마령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8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1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지금 정천 같은 경우는 18개 프로그램이 계속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령도 주민자치센터와 저희 그 마을 만들기 시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성천면, 마령면은 시설이 계속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업 개보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추경으로 추천하고 지난해에 좀 증액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 보니까 이게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증액 원인이 물론 뭐 자재값 상승도 있고 네. 뭐 이제 작업장의 이제 뭐 조건에 따라 좀 늦어질 수는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같아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면은 증액 안 된 그런 지구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중에서?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그 자재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 이제 공사비 당초에 예정돼 있던 공사비보다 자재대가 크게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게 좀 그건 지연된 인정은 부분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재값이 더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이 활력과에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건데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뭐 공기를 늦추면은 이 증액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또 아쉬운 점이 남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보완책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하는 건 네, 당연하지.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완료된 지역도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은 좀 썰렁한 곳이 있어서 네. 했어도 이게 사실 활성화 지역 그 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 뭐 찻집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도 거기다 유치해서 지역 뭐 되도록이면 이제 어차피 활력과에서 마을 기업도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을 기업이 있는 곳은 그쪽에 좀 유치를 해서 지역 농산물도 홍보도 되고 그럼 내부인도 또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거기가 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뭐 그 사업자가 일부러 늦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늦춘다고 한다면 어차피 본인들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또 기간을 넘겼을 때는 저기 지체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저희가 봐준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추천도 이제 뭐 추천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게 이미 입찰이 끝난 지가 언젠데 한참을 끌어가지고 네. 장객이 좀 많이 변경된 바. 원래 그 추천보다는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발주를 한 겁니까? 정확히 지금 주천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도인데요. 커버요. 예, 지금 상당히 거기가 많이 2017년도 네. 사업을 지금도 완료를 안 하고 있어요. 보통 농촌 중심지 사업은 4년간 추진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 5년이 걸렸죠. 진작에 했더라면은 네, 네. 증액을 안 했, 자재값이 폭등을 안 했으니까 안 했어도 네. 됐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네, 또 알겠습니다. 이왕에 이제 그렇게 해서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진짜 그 면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예산을 써서 준공을 하면은 지역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으로 또 지역 농산물도 거기 매대에 올라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윤인하는 서로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알겠습니다.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네. 여기 그 9월 시장에 할머니 장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그 할머니 장터 반대편에도 이렇게 그 시장 장날 이렇게 하고 있죠. 반대편은 게 잡상인을 얘기. 그렇죠. 예. 네. 거기도 그 잡상이라고 보면은 다 거기도 한두 번 노점상이라고 네, 노점상이라고 그래요. 노점, 네. 어차피 진업 분들인데. 네네네. 네. 그리고 또 그 천변에 이렇게 쭉 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우천시에 네. 비가림만 좀 해주라. 그리고 또 천변에서 하시는 분들은 바람이 세차서 네. 좀 춥다. 그 바람막이만 좀 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 긍정적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요. 네. 원래 그 식당동과 그 천병 사이에 거기에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서 그 소방차가 이제 사다리차를 올려서 진화를 하는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림 시설이 어렵다 해서 그 지금 저쪽 서문 쪽 그쪽에는 지금 그 뭐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음식점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것을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저쪽 그 뭐라고 그래? 그 위에는 다 돼 있잖아요. 네, 예. 위에 비가림 시설. 네. 근데 그쪽 아까 그 잡상인 표현했던 그 노점상 네, 노점상. 그쪽은 못 온다. 네, 그쪽은 소방법에 저착이 돼서 네. 거기는 비가림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막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작게라도 이렇게 안 되나요? 가운데는 비워놓고? 지금 소방서에서 거기는 별도로 비감 시설을 하지 마라. 그거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초에 도시재생 사업 할 때도 우체국 그 뒤쪽에서 그 주차장에서 내리면 네. 비 안 맞고 시장이라든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근데 딱 그 부분만 네. 거기도 이제 거기만 어차피 공간이 비어서.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진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가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고요. 지금 천변에 있는 지금 그 천변 도로길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원래 장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 도로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인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점점 밖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앞에 비가림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네. 바람막이 네. 거고 아까 그 노점상 그쪽에 이제 비가림을 이야기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그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을 다시는 그 우리 주민들이 혹은 상인들이 얘기 안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홍보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예. 다른 의원님, 예, 이루라 의원님, 주의식 바랍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참 지난해 농촌 활력과 또 우리 청년들의 정책을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손동규 의원님 그 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서 저도 좀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소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막 구조물로 비가림 시설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네,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실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난만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위급한 상황이다. 그럼 빨리 저희가 또 그거를 접어서 그 길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어닝 같은 것도 한번 설치를 저희가 한번 그 방안을 그쪽으로 맞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할머니 장터 네. 참 이게 그래도 장날마다 저희 시장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이제 상가들이 좀 요즘 입점이 되다 보니까 실은 나름대로 상가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그 장사를 하시는 그 할머니들로 인해서 출입구가 좀 막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조금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입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 차지했던 그 자리가 없어지고 실은 저 시장 들어가는 네. 상가 들어가는 그쪽으로 상가분 몇 분들이 옮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장소랑은 한번 혹시 과장이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네,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기가 이제 장소가 저희가 중앙 통로로만 지금 이용을 하고 거기가 지금 40분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좀 비좁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놓는 데 있어서 4대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좀 비좁은 면이 있긴 한데요. 그러면 혹시 네. 과장님은 할머니 장터를 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난해 좀 특화를 해서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할머니 장터에 대해서. 현재 그나마 지금 지난 시장이 지금 매장 안에 사실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지만 시장 안에 점포 대부분이 옷가게라든지 뭐 이불가게 뭐 그다음에 어떤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생활용품 위주의 그런 물품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턱없이 이제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장날 때 할머니 장터라는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그것 자체도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지난 시장은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갈리거든요. 반반으로.
어느 분들은 노점상을 계속 유지를 시켜서 시장 분위기를 내야 한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깔끔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노점도 있어야 하고 할머니 장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머니 장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라면 과연 지금에 있는 그 환경이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실은 다른 지방 같은 데를 가보면요. 매대만이라도 깔끔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매대를 제가 그때도 한번 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대 설치해서 그 앞쪽으로 저희 진안에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사진들이나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메인 앞에다가 홍보판을 다 쓰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매대에다가 우리 할머니들 특색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욕을 잘하는 할머니, 욕쟁이 나물 할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두부 파는 아지매 이제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하나의 그런 편말을 붙여서 관광객들이 오면 가면 진안은 또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실은 그 편말을 보고도 번호 같은 거라도 매겨가지고 그때 7번을 갔더니 그 아줌마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의 우리 진안만의 전 할머니 장터는 색깔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다시 만약에 못 나오시면 또 다른 상인분들을 그쪽으로 또 영입을 해서 해도 되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환경 개선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저희 얼굴이니까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매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매대를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타 시군에도 어떤 매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서요. 어차피 매대를 다 바꿀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좋은 점 찾아서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비치를 하면은 그렇죠. 그럼 고정형이 쉬운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지난해 플리마켓 같은 거 운영을 하시는 또 나름대로의 그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장날 외에는 수시로 원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자꾸 시장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제가 식당에서 그 나름대로 식탁이 이렇게 좀 부족해서 좀 그 곤란하신 애로사항이 있으신 사장님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실은 거기도 같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은 이거는 그 우리 우아재생 그 도시팀에서 한 부분인데 야시장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우리 진안에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저녁의 문화가 있다는 게 놀라웠다고. 그래서 물론 좀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오신 분들이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우리 진안에 이렇게 저녁의 문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농촌한력과에서는 좀 이렇게 자주 아니더라도 우선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한번 야시장을 처음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해보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든지 하는 것도 저희가 우리 진안의 시장의 활기를 돋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걸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형 지금 시장 육성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1차 사업 끝났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5억 정도 사업이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거기에 같이 또 그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 청년몰에 상가들까지도 크게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을 축제 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우리 마을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뭐 평가나 네. 분석 같은 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마을 축제 주무가로서요.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실 마을 축제를 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먼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첫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점은 공동체 활성화 및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여기 축제를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화합을 해서 지역사회가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요. 이제 마을 축제 자체를 어떤 경제성 분석으로 따지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요. 다만 올해 이제 마을 축제를 통해서 이미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그 단계로 넘어간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꼭 그런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고 이제 돈도 좀 벌 수도 있어야 한다 해서 소득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 체험 마을 쪽에 들어가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거의 선도에 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을들은 지금 충분히 소득 사업을 할 역량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중심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그 지역 경제라는 거는 단순히 그 마을의 지역 경제에 그 경제를 미치는 게 아니고 마을 축제로 하여금 타지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우리 마을 축제가 많이 홍보가 돼서 다른 관광객 외지에서 오신다든지 아니면 시방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부모님이 여기에 살고 계시니까 자제분들이나 손자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뭐 팜스테이라든지 그런 것도 즐기면서 자꾸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단순히 그 마을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면서 우리 진안에 미치는 그런 지역 경제를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참 제가 여러 군데의 마을 축제를 다녀봤습니다. 네. 참 좋은 곳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마을만의 풍습이라든지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몇 군데의 마을은 이미 뭐 친목과 화합 그리고 자리매김하는 것을 이미 넘어서 이제 선도적으로 소득 사업까지 이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쉬웠던 거는 대다수, 그러니까 소수의 마을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마을만의 역사나 풍습을 가지고 진행되는 마을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그 마을축제기획학교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그 안에서 각각의 마을마다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내고 내년부터는 꼭 그런 그 기획력이 같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역별 단위종합 그 정비 사업으로 지금 그 일제 점검을 분기에 1회씩 실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처리 결과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보통 지금 완공된 이후 5년이 다 경과된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소유도 현재 진안 군으로 돼 있고요. 이게 저희 군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소요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시설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 관계자들하고는 계속 그 진행 사항을 점검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지금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현재 그 가공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외부적으로 이게 돋보일 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서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진안읍과 오천리 그 진안읍에 있는 그 오천리와 그 다음에 죽산리에 위치한 그 오주권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에 의하면 지금 13년부터 17년까지 3억 6,500만 원을 36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완공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미분양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고 네. 보면은 이번에 그 수탁을 체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10월달에. 네. 혹시 뭐 거기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이 시설이 건축되고 이후에도 이게 이제 법인의 내부 이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공 시설에 대한 운영에 따른 어떤 장목을 선택을 해서 그 장목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들 간에 그 결집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서로 각자의 주장만 이게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저희도 올해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군수님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 계약 기간을 1년만 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오죽 권역에 계신 분들도 연장 의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런 의사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바로는 그러면 1년간만 수탁 기간을 연장을 해주자. 대신 1년 후에도 현재처럼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시설을 운영 가능한 신규 법인을 찾아서라도 이 시설을 위탁자를 바꾸겠다. 그래서 1년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해가지고 계약을 1년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시설에 지금과 똑같이 크게 반응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자로 바꾸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 아니면 저희가 도와줄 사항들은 충분히 도와줘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사업이 정상화는 안 되겠지만 뭔가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 단초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시도가 참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번 올해 이제 운영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년 인구, 청년 유입이나 우리 고원시장 활성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인데 어찌됐든 우리 청정한 진안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원시장도 할머니 장터도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할머니 장터에서 뒤쪽으로 쭉 묘정도 달고는 저쪽 쭉 이어지는 통로 있죠. 네. 통로 부분에 가설 시설물이 있습니까? 네, 가설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시설물이에요? 우리 군에서 시설해줬어요? 이제 공용 시설물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몇 동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복도 중앙에 보면 왼편에 시설 2동이 있죠. 그거는 정식으로 허가 나서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마트앤마트 아니죠, 거기 마트 앞에 보면 거기 식당 하나 있는 거 있죠. 네, 거기 하나 가설 건축물은 아니고 그것도 식당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인가 있다는데. 네네. 현재 음식을 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설물들을
군에서 이렇게 허가해주고 올 때는 할머니 장터하고 이쪽에서 연계성을 갖기려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또 보면은 좌우에 이렇게 쭉 가려면 적치물 같은 거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할머니 장터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참 관리가 안 된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니까 그 시장 관리가 잘 돼야지 않겠냐. 또 한 가지 다리 건너서 좌측 하여튼 이게 지금 노점산 같이 데크해가지고 헌데 말고 네. 이쪽에 있죠. 저쪽 터미널 앞에 다리까지 쭉 가는 네. 거기도 지금 우리가 피가 이렇게 다 돼 있고 네. 거기는 장날 하나 운영이 안 되죠. 네,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인들이 비좁게 이쪽으로만 있으려고 해요. 그 식당들 있는 데 쪽으로만. 그게 좀 그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시장이 장날이면 좀 짜임새 있게 가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냥 거미줄이요. 이 천장 쪽에 이 거미줄이 이렇게 막 거미줄이 많아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상인이 안 와도 우리가 관리 정도는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거는 적체물들도 좀 관리가 잘 되시고 시설 가설물이 우리가 그런데 내 허가해 줄 때는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어야죠. 드나드는 소비자들이. 그게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개소수가 자꾸 줄어요. 마을 축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어떤 예전에 개소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만 많았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공모로 해서 정말 잘할 마을 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한 29개소만 운영을 한 겁니다. 일부러 줄인 겁니다. 2022년 내 29개로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공모해서 계획성 사업 있게, 계획을 받아서 계획성 심사해서 있게 선정한 겁니다. 계획성 있게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가 좀 활성화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좀 병행해서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5단계까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근데 3단계까지는 이제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마을을 만들기에 대해서. 근데 4, 5단계는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그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4, 5단계 보통 제가 네. 본인 의원이 볼 때는 3개 마을이 그렇게 되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좀 공평성 있게 그리고 제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좀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죠.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 속에 사회적 농업이 있어요. 네. 우리 지난해에는 농업군으로서 그 사회적 경제 속에 우리 사회적 농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계획이 들어가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네. 같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수출은 줄고 물가가 국내는 오르면서 경기 둔화가 커지고 올해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대요. 그래서 5달 새에 한 20만 명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0대 일자리는 1만 명이 감소하고 노인 일자리는 46만 명이 증가하고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줄고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봤어요. 네. 근데
그래서 노인들이 이래서 젊은이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정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부서들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청년 농업인 혹은 청년 소상인 등이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대책은 있나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청년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려는 것이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거 연계해가지고 청년 창업 지원이랑 아니면 청년 협의체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떤 그분들의 청년들의 그런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하고 하는 단계를 올해 중점적으로 역할로 이제 추진을 해왔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 계획부터 수립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요구가 취업을 실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도 취업에 따른 맞춤형 취업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도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청년 활력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2배 적금, 그래서 10만 원 지원하면 10만 원을 보조해서 2년 만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군 복무자에 대한 상해보험, 그리고 청년 멘토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내년에 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관계되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예전에 이루라 의원님께서 지금 청년 참여 포인트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이 이제 청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참여를 늘리고 군정 참여도 늘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청년 지역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근로 청년들에게 지금 월 30만 원씩 1년간 도비로 지원을 한 게 있거든요. 도비 사업으로. 근데 지금 현재 타 시군의 경우 지금 익산시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으로는 너무 짧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3년, 그 다음에 김제시 같은 경우는 5년간을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더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익산하고 김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청년 인구도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이 부분도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수당도 지원을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검토 부분이고 익산시나 김제시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이게 더 연장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수당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지원책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추진 여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용역도 추진을 해볼 것이고 다양한 도 사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 더 발굴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미래 지원센터와 쉐어하우스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 이제 청년 협의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 계획이나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준비 작업을 내년도에 조례 제정과 함께 고민해서 내후년에 청년들의 명실상부한 그 활동 공간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이루라 의원님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또 덧붙여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청년을 좀 대표하는 좀 또 그런 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도에서 청년활력 수당이라든지 뭐 청년적금이라든지 지금 뭐 4가지 뭐 그런 공모 사업들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실은 그러면 그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연령이 우리 군에서 지정한 청년 연령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실은 아까 다른 뭐 익산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가 추가적인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수당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네.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좀 연령대를 네. 좀 확대를 해서 저희의 추가적인 예산을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확대적인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정책위원회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협의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요? 네, 예, 예. 청년정책위원회는 네. 혹시 뭐 어떻게 구성이 됐고 뭐 나이, 뭐 연령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하면 당연직 위원으로 이제 관의 이제 과장님들 하고요. 그 다음에 9명이 전원이 이제 청년들로만 지금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거기에서 종합해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총 18명인데요. 이 중에 지금 청년은 9명이 지금 청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관계 지금 실과장들이 같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 중에 당연직이 9명. 그렇죠. 네. 당연직 9명. 당연직 9명, 저희 청년 9명. 그럼 혹시 그 청년정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과 네. 청년협의체하고 좀 중복되는 인원들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안에 뭐 청년협의체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청년 JC 회장, 그 다음에 청년협의체 위원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활동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진짜 지난다운 그런 그 청년 정책을 발굴을 이제 앞으로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협의체를 적게 같이 네,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지난해 살고 있고 가장 지난해 현실을 잘 알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아는 청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7일 날 네. 처음으로 청년의 날을 추진을 하셨어요. 네네. 처음 행사라서 많이 좀 이렇게 떨리시기도 했고 또 열심히 준비는 하셨지만 아마 미흡한 부분도 아쉬움도 많이 남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은 저도 같이 참여도 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진행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참여자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좀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피드백을 좀 하셨습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 자체가 행사 실리부상금 형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형태도 아니고 극락에서 뭐 그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좀 이게 어정쩡한 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 경상 보조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협의체 주관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협의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본인들이 그 행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을 하고요. 올해까지는 상당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협의체의 전권을 위임하고 행사가 그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로 하여금 그 행사 주관은 전부 넘길 예정이고 행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획부터 네. 이제 그 행사까지 전부 다 우리 청년들한테 네. 개입을 하셔서 그 진행을 하게끔 해주시고요. 네. 또 실은 이 청년의 날 축제가
무주 진안 장수 중에 저희 진안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다른 뭐 무주나 저기 장수에 있는 청년들이 좀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청년의 날 행사가 우리 진안의 청년들로 하여금 좀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행정에서도 네. 도와줄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송 사건 처리 현황이 나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공인 육성기금 공금 횡령에 강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육성기금을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얼마 정도를 이렇게 거기 이제 환수액에 나와 있듯이 네. 현재 저희가 환수할 금액은 3억 2천 정도 됩니다. 얼마를 공급 횡령을 하고 해요? 누가 어떤 위치에서? 이제 거의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전략산업과라고 해서 예전 이제 부서가 이제 없어졌는데 시장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된 게 아니고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직원이 공금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거에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징계도 먹고 이제 그랬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 처리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환수해야 할 것이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지금 이 피해자에게 3억 2천만 원을 저희가 준 재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환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요. 소송 비용 확정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산명시 경찰정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원래 소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얼마 갖고 있는가를 제시를 해야 우리가 압류를 하든 후속 조치를 할 텐데 그거를 이행하지 본인이 신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로 하여금 지금 강제로 지금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재산을 압류할 부분이 있는지 회수할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재산 조회에 진행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되면 이제 강제 집행 절차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기금이 그 사고 이후로 없어지고요. 지금 명칭은 상공인 육성 기금인데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융자 금액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하에서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네,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에 지금 조성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네. 현재 만영 덕천지구와 진안은 마이산지구 분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진안은 마이산지구가 현재 분양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거기 농어 귀농인의 집에 짓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2026년이나 돼야 조성이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요. 나머지 이제 진안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4필지가 분양이 안 됐는데요. 지금 한 필지는 지금 현재 대기 상태고 지금 3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마이산지구에서 2필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남은 3필지 중에 2필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마을 조성을 해서 이제 주촌을 유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발적인 그 소규모 단지 조성에서 기반 시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요즘 시대적 흐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향후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이나 또 마을 정비 구역 또 용역 마무리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혹시 보고하고 이렇게 실시하게 진행하고 있나요? 안천 노성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군 관리 계획 해서
그 관련해서 지금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진행하시려면은 또 우리 조성하는 사업을 지향해 주시길 바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을 신규 사업을 이렇게 조성하다 보면은 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또 많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장승 농촌다운 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네네. 부장님, 네. 용역비가 6,4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장승 농촌다운 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7,988만 4천 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용역기간은 같은데 시작일이 하루 차이가 있어요. 수행기간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건 어떤 내용으로 분리 용역인가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6,41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고요. 그 옆쪽에 7,984만 원은 실시 설계 수립 용역인데 이거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금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위쪽은 기본계획. 기본계획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기간도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도 지금 같거든요. 기본하고 실시설계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기간도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잘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서부터 2월 사업 집행형과 일상감사 원가심사까지 공문을 쭉 확인을 해보면 좀 미비한 게 너무 좀 많아요. 일자가 안 맞고 원가심사와 일상검사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제가 예자리에서는 안 테니까 우리 과장님 가셔서 상의를 해서 정확히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한 하겠습니다. 가지만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월 사업 집행현황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명에서 예산액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2월에 되는 걸 보면 명시와 사고를 동시에 하면서 집행계획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세밀히 하셔서 우리 과장님 수고 항상 많으신데 좀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에 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 유통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에 지역화폐 예산을 국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일부 시군에서는 할인 등을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네. 우리 군이 현행대로 지금 유지하겠다고 하셨네요. 네. 지금 올해 지금 3년 2020년도에 10억을 시작으로 지금 매년 이제 100억씩 지금 3개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받은 국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중 판매액 10억 10% 그러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대 6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 국비가 4억 그 다음에 군비가 6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금 4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는 4억이 늘어나는데 도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0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저희는 4억이지만 전주시는 4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큰 것이고 저희는 4억 정도니까 내년도에 국비 지원 없이도 군비로 해서 계속 지원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또 화폐를 또 이용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네. 지역 화폐를 구입하면서 관내 시장을 봐가지고 전주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관내에서 주유를 하는데 관내에 이제 소비 효과가 그만큼 크게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도 좀 군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좀 잘 유지해서 이렇게 도비가 많이 효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발전사업 양도양수 현황 자료가 며칠자 자료인지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양도양수 현황이 허가받은 사업 중 반절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요. 우리 지난 군민에 한해 완화되는 조건을 악용해서 전기사업 양도양수하기 위해서 허가가 받은 게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양도 양수 현황을 보면 현재 100건 정도 지금 처리를 했고요. 지금 20건 정도 신규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된 것까지 처리를 하면 지금 120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요. 접수된 것까지 다 처리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군 계획 조례가 많이 이제 지역 주민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명의만 빌려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사업 개시되면서 양도 양수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아마 그 수요가 좀 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부지,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속해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태양광이 좀 줄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지금 다 지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이 물론 이제 하시는 분은 자기 수익이 발생하니까 좋은데 사실 인근 지역 농지나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도 지금 지가가 떨어지고 미관대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예민한 상황인데 각별히 좀 잘 참고해서 우리 지역이 지난해 살 수 있는 방안을 잘 선택해서 좀 고려를 해서 하여튼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태양광 시설, 대형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에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다 뒤에서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우리 지역 환경이나 지역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물론 이제 그 깊은 내막까지는 이제 파악이 힘들지만 어린 잡아서 사장님 제가만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다목적 복합센터는 설계 용역도 끝나고 전라북도와 그 사업 내용 변경도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10월 이후에 건축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도원가 심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안에 공사 착공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제 내년도 동절기 끝나고 봄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예정대로 모든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2월 사업 집행 현황에서 15억 중에 3억 원을 그 성급 지급하고 9억 3,600만 원을 사고 이월한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전체 당초에 44억이었는데요. 네. 그 중에 도비만 15억을 이게 나눠서 줬어야 하는데 이게 6월 공모 사업에 된 사업입니다. 근데 15억을 한꺼번에 내려다 주다 보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이제 행정 절차 하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용역을 해야 하는데 쓸 비용이 사실 3억밖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실 나눠서 줘야 할 돈인데 도비에서 한꺼번에 15억을 주는 바람에 이게 2월이 이렇게 많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 2월 포함해가지고 23년 내년도에 12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거죠? 내년에는 이제 착공을 하기 때문에 네. 공사비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공사비는 56억이기 때문에 네. 그 공사비 나머지 부분까지 지금 내년에는 편성을 해야 편성이 되는 합니다.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전라북도하고 우리가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 의해서 좀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실은 사전에 좀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도비 증액이 없고 군비가 12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정무부사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농공단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이게 15억 원으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번에 자재 때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당초 44억이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군비였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추가되면서 지금 56억이 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사님 오셨을 때 이거는 조금 더 도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종 예산계하고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바로는 저희 별도 정무부사님 쪽 통해서 지사님 그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분기가 조금이라도 덜 부담될 수 있도록 그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군비가 증액된 만큼 지금 여러모로 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좀 군비를 조금이라도 좀 감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도 협의하는 그 업무 체결을 할 때요, 좀 투자 심사 전에 사전에 미리 좀 검토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행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좀 진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건 제가 별도로 그 농촌활력과에다가 자료를 좀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련 보조 그 현황인데요. 혹시 과장님 그 20년부터 22년까지 그 대상자별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요, 우리 그 농축산 유통과에서도 그 지금 별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업체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노후장비 지금 교체 부분 지금 그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중소기업 쪽에 투자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올해 추가로 좀 늘푸름에서 지금 국비 예산 지금 8억 원 받은 거 외에는 특정 업체에 어떤 중복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실은 각각의 과별로 지원되는 사업명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몇몇의 특정 업체가 실은 제가 뭐 농축산 뭐 유통과라든지 다른 보조 사업들을 보고 실은 또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원을 받는 업체들만 계속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물론 사업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모르는 사람은 혜택조차 못 받는 게 바로 이런 사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조금 관련해서 통합전산 관리 시스템을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혹시 그러신가요? 중소기업은 또 다른 시스템인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아까 노후장비 교체 정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뭐 관련해가지고 주는 거 외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뭐 전산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는가를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과장님, 제가 네, 지원 내용을 보니까요. 네.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뿐만 아니라요. 네. 환경 개선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환경 개선 사업. 네, 뭐 직원 식당 개보수, 뭐 사무실 개보수, 네. 뭐 작업장 LED 조명 시설 교체, 작업장 바닥 공사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이더라고요. 네. 환경 개선을 해주는. 네,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에도 동일한 업체가 LED 조명 시설 교체를 했어요. 물론 공간은 다르겠죠.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지원 내용으로 동일 업체가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 한 군데는 실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거를 아마 모르시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업체들만 좀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나름의 기준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좀 보조사업 관리에도 완전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과장님께 전에 그 일전에 그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5개년 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실은 9월달에 이제 완료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8월달에 되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자료 저한테 따로 좀 제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면지역들에 가보면 시장들이 상당히 좀 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이것은 뭐 그저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모일장이 매일 열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뭐 인구 감소 및 인원 뭐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뭐 시장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만 방치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뭐 국비라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해서 이게 이제 좀 깨끗이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저희가 이쪽 진안 고은 시장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그 장옥 형태로 되어 있는 시장은 저 읍면장이 지금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관리를 해도 이제 좀 이 군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 토지는 사실 군유지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상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은 이제 개인 소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쫓아다니는 추진이 아니에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흉물로 이제 방치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좀 군에서 좀 그런 거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농촌 활력화뿐만 아니고 토탈적인 문제인데 사실 111페이지 보면 인구 이동 현황이 나와요. 네.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계속 이런 추세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출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혹시 우리 농촌 활력화만한 대책이 또 있는지 전반적인 문제긴 한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전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보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전입과 전출의 차이가 100명 내외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는 없는데 통계학상으로 보면 청년 인구가 거의 반절 이상이 청년 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65세 이상 돼 있는 귀농 귀촌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똔똔인데 보시는 것 같이 사망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출생자 합치면 보통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숫자만큼 저희 인구가 400에서
많게는 400, 많게는 500까지 주는 인구가 종합적으로 보면 전치과 전입은 똑같은 수로 거의 비슷해졌는데 다만 내부 감소인 사망자와 출생자가 줄어서 그만큼 진안군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청년 업무도 하고 있고 귀농 업무도 하고 있지만 귀농 업무 쪽으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외지에 계신 귀농인들을 많이 지역에 이렇게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최대한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그래서 말씀 청년 쪽은 최소화시키고 귀농 쪽은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줄지는 않더라도 현행대로 그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정책 방향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안군의 인구수 분포는 노령층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추세로 인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되다 보면 사명률이 지금 많고 또 출산율은 적잖아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행정 기준이 지금 현재 미달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농촌 그 학교 폐교가 지금 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인구 정책을 위해서 기획 홍보실이나 보건소 등 3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그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억제하는 부분에서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귀농자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하고 도시민을 유치하는 부분은 현재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열심히 추진을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군수님 그 공약 사업으로 해서 출향인들을 고향으로 내려오게 하는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출향인들의 오시기 의향이 있는 분들은 지역으로 모셔와서 지역도 견학시키고 진안에서 살아보기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귀농 귀천자를 좀 더 지역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도 같이 병행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소규모 단지라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농촌재생팀에서 또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 단지 조성에도 내년도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사업 추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향민들에게도 또 여기 고향에 와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구유입 정책 관련해서 그 귀농귀촌 그리고 실향민 귀향 프로젝트 등 지금 다양한 좀 정책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유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인들 그리고 귀향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나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 활력과 있는 만큼 우리 기존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청년몰 그거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두 네. 이제 출실이 비어 있습니다. 네, 의원발이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다시 말씀 안 드려도 그 나이 제한 그걸 지금 현재 우리만 45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없는데 나이를 제한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상한선을 적어도 다른 시군하고 49세 저는 개인적으로는 49세 이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마을 축제 있죠. 네. 마을 축제 지금 뭐 다 물가 상승 어쩌고 해서 전부 다 행정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원 사업도 다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마을 축제도 저도 거의 이루라 의원님도 거의 다니시던데 저도 다녀봤지만 200만 원 갖고는 적습니다. 이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더 상향해서 한 300 정도는 지원해서 정말 주민 자체 그날 하루만큼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그 117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자료에도 보면 한 17개가 지금 비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죠. 요거 대한 좀 신경을 좀 써서 유치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면 소재지 정비 사업 대상이 아닌 곳은 지금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용담도 없고 안천도 없고 동양도 없고 세 군데 같아요. 자료에 보면 농촌 협약 사업에 빠져 있는 데는 용담 그리고 안천은 아직 그 사업 계획이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요. 사업 기간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선정이 안 된 데는 그러면 용담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협약 안 하고 네, 전부 다 네. 과장님께서는 농촌 중심지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고 하면 이제 그 이전에 소재지 중심부의 읍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정비 사업이나 관련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특별히 면 소재지에 대한 어떤 정비나 어떤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소홀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안 읍도 포함되지만 면 지역에 돼 있는 그런 면 소재지 부분을 일정 부분 복지 시설도 놓고 그 다음에 주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제 의원 본인 의견으로는 정말 낙후된 면 소재지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좀 거기에 접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모든 것은 모든 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후기를 보면 마을회관 고친다든지 보수해준다든지 왕길 포장한다든지 이게 중심지 사업을 할 사안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비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북예를 보면 70억을 어렵게 따왔는데 그 70억 중에서 거기 다목적 구장 하는데 그거 보니까 38억 들었는데 다목적 구장 하나 하는데 38억 드는 것도 참 의문이 가요. 네. 그리고 거기 노터리가 있죠. 네. 대한민국의 노터리에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다가 모정 만들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시설 해놓은 데 있나요? 노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 농촌 중심지 면 소재지 정비 사업부터 해서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 거점 지금 2014년부터 지금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촌 중심지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은 그 관하는 면장은 뒷전이에요. 권한도 없어요. 위원장 마음대로입니다. 아시죠? 제가 직접 겪어봤고 네. 정천이 있을 때 위원장 많이 다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국위면장 할 때는 추진위원장을 직권으로 제가 면장하고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장이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하향보다는 상향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상향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래의 취지가 아니라 어떤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 그 사람들 의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만 해도 지금 몇 개가 추진되는데 농어촌 공사 인력이 동시에 몇 개 면치 아니면 무주진한 장수까지 한다면 뭐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10개를 어떻게 소화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지난번은 지금 중심지사 거의 다 해당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정말로 이 문면장이 여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열중시하고 그냥 두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네, 얘기하시봐요. 그 첫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의 권한이 그 부분 다 아마 읍면마다 그 차이점은 있는데요. 이제 위원장님 중에 발언권이 상당히 센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위원들과 다른 그 면장과도 소통을 잘 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게 저희 중심지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계획 속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부분은 사실 이건 보통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때 당시 이제 부기 면소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추진위원장님이 좀 더 그 본인 의사를 좀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중심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추진위원장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추진위원회와 면과 그리고 자치위원회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그 계획에 담아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바램이에요, 바램. 우리 사람은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네? 제가 부기면장에 있을 때도 했었고 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밑그림 그리다가 나왔지만 정천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정천 농협 앞에 거기가 협소했어요. 그거 넓히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서 결국 제가 의지대로 했어요. 아마 저 안에 있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당 군수님도 그걸 해야 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에 둥근나무 쉼터, 느티나무 쉼터가 있어요. 그 중심 정천면 추진한 거예요. 둥근나무 정천면 아래 센터에 있어요. 그래요. 지금 지역 아동센터가 들어갈 데 없어가지고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정천교회 정천교회 있어요.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잘하는 애들 정말 중요해요. 네? 어른들보다. 제가 어디에서나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말이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투자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미래를 짊어질 젊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예? 이런 데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건물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특허로 해서 목재로만 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사람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끝까지 위원장 의지로 그렇게 갔어요. 짓고 나서 마무리 되기 전에 물이 샜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 그 치유마을, 아토피 마을도 새가지고 난리잖아요. 평당 1,300만 원씩 드려요.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추진 위원장이라고 해서 무게 갖고 이게 될 일인가? 법과 원칙이 있지만 법과 원칙 내에서 어떤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소신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중심지 사업 제대로 좀 이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좀 지도감을 철저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진안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민원 목사과장 할 때만 해도 장날 꼭 제가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처럼 어떤 뭐 시설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외지 상인들 특히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상인들과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자꾸 배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어요. 그 오시는 분들이 가져오는 거라든지 와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하는 상인들이 다 갖출 수는 없죠. 뭐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만 할 수 없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 더불어서 해야 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조금 그렇지만 장사꾼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 제공을 해서 그것도 좀 중요하다. 이제 상인회 쪽하고도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참 힘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실업급여. 지금 내가 통계사를 이렇게 딱 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실업급여만 12조가 나갔어요. 2021년도 작년에도 12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5조가 넘게 나갔어요. 이 실업급여는 어떻게 보면 단기 계약이라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뒷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니? 6개월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속에서 급여를 받게 되다가 그걸 실업급여 받으려고 콕을 악용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인구가 부족하고 생산력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황제 실업자 아닌 실업자인 거예요. 마치 저쪽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그분들 실격되신 분들 다른 데서 일하면 탈락시키잖아요. 이 정부에서 잘못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진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이시니까 이런 것 또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사.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실할 이유는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활력과 주간 행정상관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